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영예종 도서관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맡고 있는 사서 김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뵀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오늘 그 연구 주제 선정 때문에 아마 오셨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교육은 메시 활용 때문에 제가 준비하다가 메시 활용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메시 통제어랑 자연어의 차이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얘기로 자연어 처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통제어 매핑하는 걸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교육이고요.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잘 쓰고 계신 분들은 기초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 레퍼런스 키 아티클 3개라도 찾아가면 성공 이거 목표로 가지시고 이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육 목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생성형 AI하고 챗GPT 재미나이 요거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성형 AI 뭐 너무 많고 뭐 이게 약간 개취가 됐죠.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골라 쓰게 되고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AI 교육은 AI 도구 툴 교육은 논문 작성할 때 필요한 것들 해갖고 뭐 제미나이 포함해서 퍼플렉시티나 뭐 여러 가지 뭐 펠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딱 그냥 챗GPT랑 제미나이 실습으로 잡았습니다.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제가 챗GPT는 유료인데 저는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있는 유료인데 제미나이는 무료예요. 그래서 유무료 차이하고 알려드리면서 같이 실습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AI에게 연구 주제를 질문해서 어떻게 도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 프롬프트도 얘기를 좀 잠깐 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오면 이제 그걸 학술 정보로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쉬 통제어랑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검증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메드에서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해서 실제 논문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순서대로 할 거고 실습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걸 가져가실 수 있게 오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뭐 강의 목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거라 제가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AI의 작동 원리 우리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챗GPT하고 제미나이의 특징 같은 거 좀 알아보면서 나는 어떤 거 쓰는 게 나한테 맞겠다 이런 얘기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AI 공부하면서 느낀 게 프롬프트 잘 써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하도 잘 써야지 좋은 거 쓴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주 쓰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더라고. 자주 쓰고 내 환경을 알려주면서 쌓아놓은 그 히스토리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 예전에는 우리 연구 주제 같은 거 설정할 때 미팅 같은 거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막 했는데 지금은 다들 바쁘시고 챗GPT나 AI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챗GPT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얘기를 뭐 룰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논문 쓸 때도 그렇게 했고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까지 계속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프롬프트 작성하는 법 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통제어를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 AI는 좋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통제어 활용한 다음에 이제 펀메드로 검색해서 이제 펀메드 말고 학술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무료 베이스로 펀메드 기반의 자료를 검색하는 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긴 했는데 우리 사실 되게 많이 들은 얘기예요. 뭐 3년 전부터 챗GPT가 워낙 그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오늘의 목적은 학술 정보의 수집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술 정보 수집하는 건 일반 검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쓰는지 AI는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가 다 생성형 AI고 멀티모달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뭐
다 해주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누군가 살펴봤더니 사실 마케팅하는 사람 제일 많이 쓰고 보고서 쓰는 사람, 그다음 사업하는 사람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학술 논문이 생성의 AI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성하고 정확성 이 두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질문을 교수님이나 동료한테 할 수 없는 것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거든요. 생성의 AI한테 물어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답변 받을 수 있는 거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의 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자체가 엄청 대용량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다 잘 얻으실 수 있고 대표적인 AI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제미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챗GPT 많이 쓰시는데 챗GPT가 무료하고 유료의 차이가 좀 크고 요즘에 추론 능력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급부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딥리서치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학술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딥리서치가 제미나이가 좀 훌륭해요. 심지어 무료고. 챗GPT는 딥리서치를 제대로 돌리려면 이제 플러스 버전 한 달에 3만 원짜리라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OTT 보고 뭐 하니까 나가는 돈이 꽤 많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미나이를 점점 많이 쓰실 거고 구글이라는 그 막대한 그 강력한 널리지를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자기네 거잖아요. 자기네 회사. 그래서 제미나이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동일한 질문을 양쪽에다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봐서 나오는 정보를 확인하는데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난 쓰다 보니 어떤 게 더 낫더라 하시면 당연히 그걸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실습을 할 거고 생성 AI 뭐 저도 뭐 인강 되게 많이 듣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과를 다음에 공란을 주면 얘가 막 예측을 해갖고 사과를 만든다 이런 건 잘 안 쓸 거잖아요. 보통 사과를 먹겠죠. 먹는다 이런 걸 알아서 찾아준다는 건데 예측하고 플러스로 이제 딥리서치 같은 건 이제 뭐 제미나이 그 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추론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는 요약이에요, 사실은. 요약을 제일 잘하거든요. 많은 문서를 주고 책을 한 권을 다 통으로 넣어도 요약을 참 잘하고 인간과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내 학술 논문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제일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 나 연구 주제 뭔데 관련 정보 알려줘. 도와줘. 그럼 추천해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와 막 그래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보강해서 검색을 하죠. 구체적인 질문과 요약을 할 건데 어떻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생성형 AI는 제가 사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검색 교육할 때는 구글 스칼라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뭐 생성형 AI가 있었지만 AI가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구글 자체가 제미나이를 만든 것처럼 생성형 AI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어,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학술 데이터베이스만큼은 자체적으로 AI 툴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학술 정보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어야 된다는 건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생성 AI하고 오늘 주제어를 좀 같이 만져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다 가져오셔갖고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열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로그인은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셔갖고 지금 뭐 프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플러스 쓰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유료 무료 차이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따가 저는 오늘 포커싱이 딥리서치라는 툴인데 챗GPT도 도구에 딥리서치가 있고 심층 리서치가 있고 제미나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할 건데 제미나이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고 챗GPT는 혹시 유료가 아니신 분들은 하루에 5개까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는 오늘 돌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쓰셨으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요즘에 인터페이스가 심플하지 않으면 다들 잘 안 써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미나이고 이거 챗GPT고 한번 열어보시고 챗GPT가 지금 4.5 모델이 최신이고 4.5라고 해서 막강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제미나이하고 2.5 플래시, 2.5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열어보시고 오늘 여기서 근데 너무 단순해서 어디에 뭐 있는지 잘 모를 때 있지 않으세요? 저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눌러 보시다 보면 이건 어차피 익숙해지면 다 잘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딥리서치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표인데 사실은 읽어보시라고 만든 거라 뭐 제가 뭐 전산 공부한 사람,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들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검색하시기 전에 한번 볼 건데 뭐 개발사 출신으로 이런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 문제는 출처 제공,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챗GPT는 출처가 너무 제한적이고 제미나이는 출처 명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응답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에 더 최적화된 건 챗GPT고 한글에 조금 덜 최적화된 게 제미나이인데 금방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두 개 사양이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예. 근데 되게 기승전 챗GPT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쓰다가 결국 챗GPT로 안착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뭐 다양하게 응답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응답해주고 이제 익숙해진 것도 있고 요약 정리 잘해주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 근데 구글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제미나이를 슬슬 쓰시다가 이번에 2.5 플래시 나오고 프로 나오면서 막강해졌다라는 걸 확 느끼시고 제미나이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글에 뭐 구글 캘린더도 쓰고 뭐 지메일도 쓰고 막 이래갖고 연동해서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만 쓰셔도 충분히 학술 정보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할루시네이션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때는 어떤 챗 GPT나 어떤 생성형 AI든 전부 다 검증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게 제미나이든 챗 GPT든 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나 최신성 부족의 문제 이런 건 있고 독창성 부족, 뭐 국문지리 정확도 다소 낮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이런 건 다 개선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챗GPT의 추론 문제들 약간 바보 대화 같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 뭐 해결이 되겠죠. 나름 그런 대형 빅테크에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건데 현재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최신성 부족하고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지만 논문에 이걸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유료 여부는 뭐 무료 유료 다 있는데 무료로는 제미나이가 가장 막강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얘기할 건 이겁니다. 딥 리서치 얘기고 그래서 둘 다 인용 출처를 포함한 구조화된 보고서를 쭉 줘요. 그래서 출처를 눌러보면 진짜 원문이 나오고 사이트가 나옵니다. 웹에서 검색하고 근데 딥 리서치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물론 제 주제여서도 다를 수 있지만 제미나이가 조금 더 막강한 것 같아요. 출처 자체가 정확도가 조금 더 높고 구글 검색 엔진이 강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돌려보실 텐데 시간이 걸려요. 딥 리서치는 그냥 원래 제미나이의 2.5 플래시 가장 큰 장점이 빠른 답변이거든요. 즉답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큰데 딥 리서치는 둘 다 끌어와야 되고 질문에서 세 개의 규정을 다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막 다 서칭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도 해보시고 오늘 써보시기도 하시고 진짜 내 주제가 어떻게 보고서로 나오고 레퍼런스가 어떻게 달리는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필요한 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거는 챗GPT 무료 사용자는 딥리서치가 5번, 월에 5번이네요. 하루에 5개인 줄 알았는데 월에 5번까지니까 오늘 혹시 5개 정도 돌리시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오늘 돌려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거 유무료 체크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제미나이 딥 리서치 쓰시는 거 권해드려요. 지금 현재는. 바로 유료 결제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제미나이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해볼 거고 생성형 그다음에 기존 검색 엔진 학술 대비 차이점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예전에는 이 생성형 AI가 없었고 5년 전만 해도 이 두 개만 막 열심히 비교했고 그 논문도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논문이 구글 스칼라랑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 차이점이
진짜 정보냐 가짜 정보냐 요거가 제일 컸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올라올 수 있다. 기존 검색 엔진 구글 같은데 뭐 약탈적 저널이 그냥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생성형 AI도 결국에는 최신성, 정확도 이거에 대한 얘기여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활용 목적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생성형 AI는 아이디어 도출에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연으로 내가 묻고 싶은 걸 그대로 묻기 때문에 어디에 질문할 수 없는 거 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굉장히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적인 내용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찾아주니까 이 부분에 제일 큰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 도출해 보시고 아이디어 저 사전 설명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연구 주제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오늘 이것저것 살펴보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뭔가 도출하셨다면 그걸로 학술 대비까지 넘어가는 것까지만 배우시면 연계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점 읽어보시면 아까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는 연구 주제 발굴할 때 유연하게 쓰실 수 있다. 이걸로 접근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 줄 질문부터 시작해도 되고 단어도 괜찮습니다. 뭐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학술 정보는 최종 마무리는 종점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실습하겠습니다. 앞에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생성형 AI한테 이제 연구 주제 질문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사전 설문조사에서 이제 15분 중에 12분에 대해서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연구 주제 선정 아이디어 탐색을 위해서 AI 써보신 적 있냐 했더니 많이 써보셨더라고요. 안 써보신 분 괜찮습니다. 상관없고요. 써보셨다는 거는 이제 활용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웠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답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엔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걸 누가 해주냐. 근데 사실 연구 논문은 내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문 주제나 학술적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어떻게 질문해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딥리서치가 나오기 전에는 저도 이런 교육을 기획을 안 했거든요. 근데 딥리서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출처 정보에 대한 거, 인용 정보에 대한 걸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통적으로 보완해서 연구하시면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에 대한 강박이 저도 있었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오늘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대로 따라해서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시하는 내용인데 대화처럼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는 차이지 뭐 반드시 그 룰을 따라야 된다 이런 강박은 없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당뇨병과 수면에 관해 연구하고 싶어. 구체적인 질문 3가지만 제안해줘. 이런 거 하면 답 잘해주거든요. 근데 3가지, 뭐 5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도 다 잘해줍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프롬프트 하면 나는 보건의학 쪽에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당뇨병과 수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주제를 3개 제안해주고 각 주제의 피코를 좀 정리해줘봐. 내가 좀 볼 수 있게. 아주 잘합니다. 피코 정리까지 잘해줘요. 그래서 피코 아니고도 프레임워크 다른 거 필요하시면 그것도 상관없이 잘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메쉬까지 물어볼 거예요. 쭉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메쉬 중에 가짜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검증하고 정제하는 과정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우선 쓰세요. 우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계속 하시면 얘네들이 아시죠? 챗GPT 내가 질문한 내용 학습하지 않게 막으실 수 있어요. 옵션에서 설정 가셔서 그거 막아놓으시면 그냥 내 정보만 쌓여서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질문을 어떤 설명 없이 해도 기존에 했던 질문이란 내용을 같이 섞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나와 같이 나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거에는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 10가지 정도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쓸 때마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하나라도 좀 부여해서 검색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정해. 작성해줘 이거 별로 되게 뭉뚱그린 답이 나온대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아까 저처럼 핵심 질문하고 피코를 정리해서 계획서 초안 작성해줘. 이러면은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을 챗GPT하고 제미나이 하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오늘하고 내일에도 유사하게 답변을 하지만 똑같이 대답은 안 합니다. 얘네들이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면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세부 조건들을 명시해주는데 뭐 분량, 말투, 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쓸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나는 논문 작성 처음 하는 대학원생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숫자하고 예시를 넣어서 학술적인 어조로 세 단락 설명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기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는데 좋은 문장 써줘. 좋다는 거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좋은지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학술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써줘라고 하던가 친절한 말투로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줘.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줘. 또는 뭐 의학을 연구하지만 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줘. 이렇게 하시면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도출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근데 4번이 제일 많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역할 부여하는 거죠. 너는 누구야? 라고 부여해주면 걔네들이 저 생각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건학 박사입니다. 미세먼지와 암발성에 대해 연구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퇴신 동향 참고해서 연구 주제 5개 설명해 주세요.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질문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시면 점점 질문이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구체화 되겠죠. 그래서 특정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저는 5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뭔가 통으로 요구하니까 조금 내가 버벅거려요. 그래서 단계별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요청했으면 그 주제 세부 주제를 다음번에 질문을 하고 이어서 그다음에 개선점과 제한점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지금 답변한 네 내용이 정말 맞아?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답변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시 제공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형태, 표로 해줘, 피코로 해줘, 무슨 형태로 해줘, 맞춰서 답변해주고요. 엑셀 파일로 제공해줘, 당연히 나오죠. PPT, 그림도 요즘 다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생성형 AI 제일 많이 쓰시는 게 PPT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PPT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프롬프트는 진짜 잘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거니까 요 정도 표 형식, 피코 형식, 이렇게 작성해줘 이렇게 해주면 좋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 하니까 잘 그려주더라고요. 플로우 다이어그램처럼 그려줘 하니까 또 잘 그려주고 근데 그림은 제미나이가 조금 더 잘 그려주더라고요. 챗GPT는 해보셨겠지만 한글이 오타가 자꾸 나와요. 이상한 글자로. 그래서 제미나이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에 수정 요청을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내용 이상한 것 같아. 한 번 더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작성해줘. 이런 거. 그러면 계속 사과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틀린 내용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어서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 윤리적인 측면 얘기는 제가 사전 설문에도 했는데 이게 갖다 써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부분이 많았고 이건 나중에 논문 쓸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해요. AI 썼으면 논문 쓸 때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가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하셔야 돼요. 내가 번역을 썼고 뭘 썼고 그러니까 챗GPT를 썼는지 그냥 싹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메소드에 공개하라는 지침도 있고 액놀러지먼트에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공개가 요즘 트렌드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같아요. 논문 쓸 때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논문 얘기 아니고 검색 얘기여서 이 윤리적인 측면은 뭐냐면 개인정보 넣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가 참 그래요. AI가 만든 정보가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 검증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가 어디에나 붙어 있습니다. 그 구글 스칼라나 구글 얘기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구글 스칼라에 비해서 생성형 AI는 우리한테 너무 편리하죠. 편리하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내 연구 주제로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챗GPT 쓰셔도 되고 제미나이 쓰셔도 돼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여도 되고, 나는 지금 주제가 없어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오늘 보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교환에 있는 거 그대로 쳐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만 좀 볼게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놨어요. 초심자용, 그 다음에 고급형, 그 다음에 전문가용 이렇게 놔뒀거든요. 다 돌려보세요.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초심자용은 연구 아이디어 추천받기, 자연어 그대로, 내추럴 랭귀지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주제 제안해줘.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제안해주면 보기가 힘드니까 뭐 10개, 20개 제안 좀 해주셔서 돌려보셔도 좋고, 그다음 약간 고급형은 이제 목적이랑 특정 조건 연구 방법을 쓰는 거죠. 보건학적 관점에서 연구 주제 세 가지 뭐 제안해줘, 뭐 피코로 작성해줘.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추가하시면 되고, 전문가는 역할 부여가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당신은 보건의학 분야 연구 설계 전문가야. 여기는 피코를 나눠서 질문을 했죠, 아예.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이고 인터벤션이 스마트폰인데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싶어 나는. 이거를 피코 기반으로 해서 연구 주제를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영어 논문 제목이 사용 가능한 형식이면 좋겠고 학술적인 응답을 생성해야 하므로 나 출처가 꼭 필요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변이 또 금방 나와요. 출처하고 같이. 근데 제미나이를 더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게 있어요. 팩트 체크라고 해서 플래시 2.5 플래시 프로까지는 요게 뜹니다. 딥리서치는 아예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출처를 그게 없고, 제미나이 지금 보여드릴 건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대답 재확인이라고 해서 출처 있는 거랑 제미나이가 그냥 생성한 거랑 색깔이 틀려요.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색깔이 이제 출처가 있는 거는 쓰셔도 되겠죠. 무방하겠죠. 근데 출처가 아니고 얘네가 AI가 생성해낸 정보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은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미나이가 이 팩트 체크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서 요 제미나이는 지금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저도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 캡처한 건데 이렇게 너무 헝해서 이걸 캡처하면서도 좀 그랬는데 여기 딥 리서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이제 질문을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5 플래시, 2.5 프로인가 있는데 그 플래시 잠시만요. 제가 한번 두 개 헷갈려서 여기 있는데 플래시 프로 이제 개인화 이렇게 다 무료거든요. 플래시 쓰시면은 답변 빨리 나오는 거고요. 추로는 생각 오래 해야 되는 거 질문하는 건데 그냥 플래시 쓰시면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프롬프트 쓰시면 좋습니다. 요거 쓰시면 아까 팩트 체크 하실 수 있고 딥 리서치를 쓰시게 되면 팩트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딥 리서치는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되고 챗GPT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저는 지금 플러스 쓰고 있어요. 플러스 쓰고 있는데 아마 요거일 거예요. 무료는. 요 5 미니가 돌아갈 건데 똑같습니다. 여기 도구에 보시면 여기도 심층 리서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따 하시고 여기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료하고 유료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자기 주제로 질문을 한번 던지시고 거기서 우리가 메쉬 주제어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주제가 없고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겠다 하시면 제가 드린 이 프롬프트 중에 아무거나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돌릴게요. 자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기초적이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주제를 영문 논문 제목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줘 하니까 영문으로 제목을 줬고 피코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고 이제 학술적인 출처를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나왔고 이렇게 나오신 분 여기 점 3개 눌러보시면 대답 재확인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봐요. 이게 팩트 체크여서 요거 돌리면 제미나이입니다. 이거 제미나이예요. 챗GPT는 팩트 체크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이시나요? 얘 지금 하나만 떴네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주황색은 관련 콘텐츠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녹색인가?로 하이라이트 된 거는 출처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출처가 없어서 이걸로 뭘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질문을 계속 해보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혹시 여기 뭐 녹색 하이라이트 나오신 분 있으세요? 녹색 하이라이트 나오시죠? 그럼 출처 눌러보시면 출처가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논문이 보일 수도 있고 웹사이트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근데 제미나이는 좀 잘 맞아요. 구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쓰고 있어서 챗GPT한테도 똑같은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챗GPT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챗GPT가 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챗GPT 똑같은 질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나진쌤이라고 부르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상 나진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어렵게 안 하시고 그냥 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연구 주제 최신 동향 반영해서 10개만 작성해줘.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 딱 얻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를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만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연구에서 쓰실 때 피코 뭐 핵심 주제 이런 거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돌려봤고 이런 기본적인 질문 사항들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돌려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는 대답을 재확인해준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딥리서치를 할게요. 딥리서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돌아가는데 딥리서치를 누르면 대답 재확인 메뉴가 뜨진 않아요. 얘가 알아서 출처를 확인해줘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또는 조금 변형된 질문 아니면 내 연구 주제에 관해서 딥리서치를 클릭해 놓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챗GPT는 심층 제가 한글로 지금 해놔갖고 심층 리서치라고 되어 있고 아마 영문으로는 딥리서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딥리서치 두 개 상관없으시니까 돌려보시면 제미나이는 조금 구체화해줘라고 재질문하기도 해요. 조금 뭐 더 구체화해줘 이렇게 그럼 거기서 구체화 더 시켜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줍니다. 간단한 걸로 물어볼게요. 저는 챗GPT로 심층 리서치 클릭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네가 딥 리서치로 돌리려면 영문 주제가 연구 주제가 영어 논문 제목 형식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영문 제목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스트레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리서치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랑 제미나이를 또 갈게요.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를 눌러놓고 새 채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딥 리서치를 누르신 상태에서 질문을 돌리면 얘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뭔가를 뭐 구체적으로 구조화해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다 돌아가시고 있어요? 리서치 조금 걸리나요? 아직 시간 걸리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할게 제미나이가 조금 더 구조화돼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검색할 건데 혹시 뭐 변경할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이제 연구 수정 안 하고 연구 시작 이렇게 누르면 얘도 이제 리서치를 시작합니다.
보고서 형태로 나온다는 거는 출처가 정확하게 나오고 읽었을 때 이제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고 만약에 나는 국제적인 연구가 필요해라고 하면 해외 사이트를 돌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도출된 내용으로 메쉬랑 매칭해서 검색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이 그래서 통제어 확인해서 펀메드에서 결국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 돌아갔을까요? 아직도 좀 돌아가고 있죠. 아직 조사 중이고 챗GPT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얘도 아직 반 정도 됐네요. 출처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걸리니까 얘기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메쉬 교육을 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우리 펀메드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SR 교육도 있는데, 메쉬 통제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선생님들 되게 헷갈려 하세요.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그래서, 메쉬 교육을 따로 해야겠다. 근데 메쉬의 구조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저는 생성형 AI도 그렇고, 메쉬 통제어도 그렇고, 뭐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진짜 그냥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돼서 잘 사용하는 법만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도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면 좋을 걸 알려드리는 거고, 메쉬도 똑같습니다. 메쉬가 뭐 상하이 계층 구조를 가진 시소로스로서 이런 얘기 말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키워드가 통제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요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메쉬 통제어라는 거, 뭐 EM 베이스는 EM3 통제어가 있고, 뭐 시날이랑 간호학 DB는 시날 헤딩스라는 통제어가 있는데, 이런 시소로스를 갖고 있는 DB들은 좋은 DB예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언어를 매핑해서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펀메드라는 DB에서 메쉬 통제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메쉬 통제어가 잘 사용되고 있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냐면 키워드는 다른데 의미가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심장마비와 관련된 것도 용어가 많습니다. 우리 캔서도 많죠. 근데 그중에 대표 언어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너가 대표해 라고 해서 그 대표어로 검색을 하면 동의어가 같이 검색되게끔 효율을 주는 거죠. 표준화된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체계 전문고차 쓰시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메쉬 통제를 잘 쓰셔야 되고요. 물론 그냥 일반 연구하시는 분들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고, 민감도도 높여주면서 특이도도 높여주고 밸런스 조절을 잘 해주는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에 우울증이 미친 영향, 뭐 이런 주제로 계속 제가 예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주제로 할 거고, 예시를 선생님들은 선생님 주제로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따 딥리서치 돌리고 나오는 거 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실습은 챗GPT, 제미나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들 연구 주제 또는 관심 있는 주제 이제 핵심 개념에 대한 메쉬 통제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주제,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쉬 용어 추천해줘 하면 메쉬 용어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펀메드 돌리면 돼요, 검색. 근데 거기서 20% 정도는 가짜 메쉬어예요. 저희가 테스트를 막 여러 번 해봤거든요. 메쉬 아닌데 메쉬인 척하고 줘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정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급형 프롬프트라고 해서 뭐 구분을 일부러 해놨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게 질문을 한 건데, 다음 주제를 펀메드에서 검색하기 위해 메쉬 기반 용어로 분해해줘. 그러니까 문장을 분해해달라는 거고,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각 용어에 대해서 스크노트도 같이 해줘. 스크노트는 이제 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용어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의미로 사용되지 않구나 하면 빼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여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검색하기 전에 필터링을 생성형 AI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전문가용은
또 부여한 거죠. 약간 오글거리지만 당신은 보건의학 정보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부여하고 뭐 당신은 무슨 과 의사입니다도 좋고 당신은 무슨 대학원 뭐 박사과정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부여하시고 펀메드 검색 전략 수립해야 되는데 펀메드로 검색 좀 어드밴스 서치 하고 싶은데 메쉬용어 도출하고 엔트리텀 자연어로 검색할 거 그다음에 각각 스쿱노트 의미 다시 정리를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챗GPT에서 메시 도출 잘 할 수 있어요. 금방 하거든요. 메시 찾는 거. 사실 메시 데이터베이스 딱 열어놓고 선생님들 원하는 키워드 넣어보세요 하시면 잘 못하시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 자연어로 생성형 AI에서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메시 뿌려주는 걸로 정확도 검증해서 검색하시라고 하면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편한 거예요. 대화형으로 AI로 정보를 받는 게 편하신 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다 좋은데 보조 도구로 유용한데 이제 우리는 레퍼런스 정확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니까 펀메드 메시 브라우저 사용하는 것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실습할 건데 딥리서치 끝나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뭐 표로도 나와주고 정리 잘해서 줍니다. 이거 챗GPT에서 제공한 메시 용어 매핑한 건데 뭐 이거에 관해서 메시 용어 정리했어요 하고 답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다 분해해갖고 이거 아마 피코로 정리해서 분해해줘 하면 또 그렇게 줄 거예요. 다 정리해갖고 메쉬텀이라고 이렇게 제공해주고 관련 엔틸텀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련 동의어들 자연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또 해줍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이걸로 뒤에 이제 펀메드까지 제가 검색식을 짰는데 요거는 되게 좀 단순하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여서 그런지 오류가 없었어요. 다 메쉬어였고 여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엑셀 파일 하나 만드셔서 이제 연구 시작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엑셀 있으시면 열어놓으셔갖고 하나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메시텀 오늘 뭐뭐뭐뭐 검색해봤는데 나한테 필요한 메시텀이다 적어놓으시고 가져가셔서 또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트리턴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알고 계신 용어를 내가 통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메시 검색하기 전에 다 돌아갔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챗GPT고요. 얘는 지금 출처 15개 검색 30사건 하고 이렇게 결과를 줬네요. 제가 영어로 뭐 해줘 하니까 영어로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걸려있는 거? 요거 다 출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논문이 나올 거고 겹쳐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도 하이라이트가 돼서 나옵니다. 딥리서치가 사실은 AI가 요약 되게 잘해주거든요. PDF 한 10개 던지고 몇 개 던져도 책 이북 하나 다 던져도 요약 다 잘해줘요. 제미나이, 챗GPT 유료는 특히 더 잘해주는데 근데 딥리서치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공부할 때 요약하는 것만큼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 다 읽어보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다들. 그렇다고 아시죠? PDF 요약해줘 하면은 그 내용이 다가 아니어서 요약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요약해줘도 서론 요약해줘, 메소드 요약해줘, 결론 요약해줘 다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번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엄청 딥리서치를 꼭 활용하셔야 되는 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어딘가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딜까요?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나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지나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레퍼런스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ChatGPT는 이게 지금 제가 유료여서 제가 오늘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번 사용되는 거고 이것만큼 정확도 높은 건 없죠. 진짜 실제 논문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이 아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영어로 답변을 해달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한글로도 잘 붙습니다. 한글로도 잘 붙기 때문에 한글로 답변해줘. 레퍼런스는 영문 포함해줘. 다 괜찮습니다. 다 포함돼. 레퍼런스는 해외 논문까지 다 포함해줘. 다 좋습니다. 질문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미나이 볼까요? 제미나이도 잘해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 어디 사이트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요 세 개, 뭐 세 개 아니고 더 많이 뭐 이렇게 봤다. 얘는 기사, 구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 웹사이트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얘기할 때 출처를 학술 논문으로 제안해줘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다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레퍼런스 찾기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표도 이렇게 좋네요. 제 주제가 아닌데 이건 제 주제가 아니죠. 예시고 저도 제 주제로 보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연구할 수 있구나. 금방금방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유연하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메인 주제가 설정이 되면 물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설정되진 않겠죠. 당연히 한 번에 설정되진 않겠지만 주제가 설정이 됐다고 전제하에 이제 메쉬 통제어를 매핑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메쉬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이게 메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인가? 이게 재미나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주제 물어봤잖아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검색식 짜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해줬죠. 그러니까 메쉬 통제어 제시해주고 검색식 짜줘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이거 왜 엔드 처리했냐면 이게 P, 인터벤션, 아웃컴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엔드 조합을 다 했더라고요. 검색식에. 얘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뒤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메쉬 용어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요거를 이제 메쉬 통제어로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메쉬 데이터베이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 AI 통해서 검증했다 안 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넣으시던 아니면 알고 계신 아니면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그게 통제어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용어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저도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 통제할까요? 통제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게 세 가지의 통제어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있으면 얘는 통제어입니다. 근데 이제 검색했을 때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안 나오실 수 있고 통제어가 반은 이렇게 지금 저는 한 단어만 넣는데 두 단어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어가 한 단어는 나오고 한 단어는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노트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있네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에딕션 디소더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스크노트가 나오고 뭐 이런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펌메드 저희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펌메드 교육 들으셔도 되는데 들어보시면 다 알려드려요. 지금은 요거 말고 검색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르신다고 그 메쉬 검색 못하는 건 아니어서 뭐 옵션들이고 요거 하나 엔트리텀이라고 해서 동의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계층 구조가 있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마트폰은 최하위어네요. 상위어는 디지즈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디지즈 카테고리가 제일 위에 있고 상위 이렇게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를 슬라이드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메쉬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AI 통해서 나온 용어가 있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 있어도 좋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것까지 잠깐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가 너무 사용하기가 좋지만 그래도 이제 펌메드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메쉬에 대해서 좀 알고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메쉬 통제 활용과 펌메드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이라고 잠깐 1분 정도 돌리시고 메쉬 사용하시는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평소에
좀 써봤는데 뭐가 이상하더라 또는 뭐가 어떻게 궁금하더라. 나중에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I 막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할 때 좀 답답함을 느끼시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픽해야 되는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해 주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생성해 주는 게 너무 완전히 깔려 있어 갖고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둘 다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 발음이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전 설문조사 드렸는데 요거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메쉬 사용해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활용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다 이런 건 아닌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가끔 활용하시는 분이 좀 있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이어서 사실 메쉬를 꼭 활용하지 않는다고 논문을 못 쓰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레퍼런스 찾으시려면 생성형 AI 쓰시는 것만큼 메쉬를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메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제된 시소로스,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용어 통제 어휘집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 뭐 그 사전처럼 의학용어 사전처럼 뭐 정의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NLM에서 만든 거, 펀메드에서 검색을 위해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어, 바른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사전을 보셔야 되고 얘는 검색을 위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테고리는 이렇게 있고 검색 요거를 쓰시는 게 논문 검색하실 때도 쓰시면 사실 주제를 선정하실 때도 쓰세요. 뭐 요즘엔 AI가 해주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제어를 선정하셨을 때 검색을 꼭 한번 돌려보시고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게 거기에 대한 주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주제의 범위를 좁히셔야 되고 결과가 너무 없으시면 쓰실 수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으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적을 경우에는 상위어에 있는 용어들이나 주제를 살펴보시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상하이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 시소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캔서 메쉬 하면 0건 나오거든요. 캔서는 암의 대표 언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 용어를 찾는 일이 이제 메쉬 검색하는 일이다, 메쉬 용어 검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제 펀메드에서 내가 암은 캔서니까 캔서 메쉬로 검색해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검색 결과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뭔가 하고 메쉬 데이터베이스 찾아보면 네오플라즘즈가 대표 용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네오플라즘즈로 검색하면은 이게 캔서도 포함되고 튜머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하나의 대표 용어로 통일해서 검색시킬 수 있는 좋은 시소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검색을 하시면 교육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꼭 검색 결과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포커싱이 뭐 전주제 분야 당연히 아니고 보건의학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뭐 약물도 좀 없을 수도 있고 뭐 간호학 부분에서 어떤 부분 없을 수 있고 보건학 쪽에서 어떤 부분 없을 수 있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어 검색을 하면 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메쉬를 하도 강조하니까 통제가 안 나와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어로 검색해서 하셔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펀메드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 그걸로 검색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뭐 메쉬가 뭐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메쉬 검색 결과 나온 화면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빌더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dd to Search Builder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식이 작성이 아예 돼서 서치 펀메드 해줘라고 누르시면은 저는 이제 AI로 검색을 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검색을 했는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색인되어 있는 논문들을 찾아주는 거죠. 주제어로 주제의 논문들을 찾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 메시 데이터베이스랑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예요.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지만 얘는 용어를 찾아주는 데이터베이스, 얘는 문헌을 찾아주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고 Add to 서치 빌더 이렇게 누르셔서 검색식 생성되면 서치 펌메드 누르시면 이제 펌메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가 색인되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연도별로 보실 수도 있고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 최신 순으로 보실 수도 있고 베스트 매치에서 정확도 순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단어로 검색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찾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조합 검색을 하게 되죠. 조합 검색을 진행해야 됩니다. 적어도 페이션트하고 인터벤션을 엔드 조합하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뭐 컴패리즌하고 아웃컴이 조합이 되든 안 되든 대상군에 대한 인터벤션이나 뭐 대상군에 대한 뭐 사용률을 보겠다 하면 아웃컴이죠. 아웃컴이나 어쨌든 조합 검색이 진행돼야 정확한 검색, 효율적인 검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합 검색까지 진행하는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를 아마 엑셀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엔트리텀을 제가 다 넣은 건 아니고 제가 예시로 본 걸 피코로 나눴고 거기에 선정 메쉬텀을 이렇게 기재를 했고 AI에서 준 텀으로 바로 메쉬에서 확인을 했어요. 저도. 확인을 해서 예전에는 뭐 네이버로 논문 찾아갖고 초록도 읽어보고 거기서 단어 추출하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AI로 주제 돌려서 거기서도 한번 보고 실제로 키워티클을 제가 찾아왔으면 키워티클의 초록은 봅니다. 초록하고 키워드는 보고 검색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AI에서 나온 개념 용어들을 메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했고 정제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연구 시작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관련 엔트리텀 동의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 또는 텍스트 워드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자연어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사전에는 없는데 우리 필드에서는 이 용어를 써요. 뭐 약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키 아티클에 서 언급된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인데 통제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죠. 검색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AI 돌릴 때도 우리 프롬프트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검색도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술 정보 검색도.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고 근데 여기 엔트리텀이나 텍스트 워드 정리하는 거 교육하면 또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연은 어디서 찾나요? 그래서 자연은 저는 이거 교육하기 전에는 논문에서 찾으세요. 그 얘기 제일 많이 했는데 AI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AI한테 나 이런 주제로 연구하는데 내추럴 랭귀지 키워드 좀 찾아줘. 뭐 20개만 찾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신 동향이 반영된 자연어로 찾아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툴이 되게 다양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찾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어로 검색이 다 될 것 같은데 자연어 왜 이렇게 많이 찾지 하시잖아요. 근데 자연어 검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어 자연어를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술 DB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학술 DB는 펌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드밴스 서치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를 교육에 넣은 이유는 아까 AI에서 딥 리서치 하면은 출처 나와서 거기서 논문 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레퍼런스의 다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레퍼런스만 가지고 논문을 쓰실 수는 없어요. 그건 키아티클은 될 수 있죠. 내가 연구하려는 뭐 메소드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는 논문들 찾아줘 해서 가서 키아티클은 될 수 있는데 내가 선행 연구자를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연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 진행이 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후에 내가 어떤 연구 방법을 써서 논문을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하시려면 무조건 선행 연구자를 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쉬 통제어 검색하셔갖고 키워드 정리하시는 거 하나랑 펌메드 선행 연구자를 검색하기로 해서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조합 검색하시는 거는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거는 제가 아까 예시로 든 대상 청소년의 인터벤션 스마트폰 사용, 그 다음에 아웃컴으로 제가 수면, 스트레스, 우울증 이렇게 줬나 봐요. 근데 아웃컴을 그냥 각각 안 보고 하나로 통으로 보겠다 해서 OR로 다 묶어갖고 P and I and O라는 검색 전략으로 펀멜에서 검색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TW 막 있고 막 정신이 없는데 요거는 자연어 검색한 거고 얘는 이제 메쉬 붙어 있는 건 통제어 검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별로 검색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는 아닌데 자꾸 섞이면 뭐 메쉬 섞이고 자연어 섞이고 인터벤션 검색했다가 아웃컴 검색했다 하면 나중에 파이널로 어떻게 조합하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대상에 대한 통제와 자연어를 검색한 거 한 개념 컨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벤션에 대한 거 통제어랑 자연어를 OR로 묶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웃컴은 세 가지였는데 그냥 통으로 다 OR로 묶었어요. 제가 뭐 슬립이나 뭐 스트레스나 디프레션이나 다 묶어갖고, 여기에는 메시 통제어가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사이콜로지컬이었나? 그게 있었고, 뭐 맞네. 사이콜로지컬이고,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도 있었고, 디프레션도 있었고, 통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없으면 자연어만, 있으면 통제 여러 개 다 OR로 묶었고, 또 하나의 개념을 묶어놨죠. 그래서 P and I and O라는 검색 전략으로 아웃컴을 마지막에 파이널로 봤더니 693건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이 중에서 남들이 잘 정리해놓은 시스테마틱 리뷰만 보겠다라고 해서 우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능한 게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AI에서 이 주제로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분석 논문 찾아줘 하면 찾아줄 거예요. 10개 찾아줘 하면 찾아줄 거예요. 찾아줄 건데 그게 단지 아닌지 모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 찾아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봤네요. 또 저도 해볼까요? 근데 다 못 찾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래서 요 학술 DB는 검증된 레퍼런스만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는 다 심의가 통과된 저널들의 레퍼런스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검색은 P&I&O 이렇게 됐죠. 사실은 시스템마틱 리뷰 쓰시려는 사람들, 그 연구자분들한테 P&I만 저희가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훨씬 많죠. 그렇게 하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 아티클 쓴다고 했을 때는 아웃컴 이렇게 조합하셔도 됩니다. 되고, TW 안 하고 TIAB, 타이틀하고 앱스트랙 있는 것만 찾아줘 하셔도 돼요. 더 줄이실 수도 있고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검색 전략을 짜셔서 검색하셔갖고 검색 결과 이렇게 엑셀로 받아놓으세요. 원래 사인인 하시면 세이브 서치 하실 수 있는데 사인인 잘 안 하시는 경우 많으시니까 세이브 서치 하시거나 사인인 안 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식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붙이면 재현이 다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PIO 해서 조합해서 693건 나왔다. 그럼 693건 중에 나는 정확도 순으로 해서 일단 50개만 보겠어, 초록을. 이렇게 해서 선택 배제 진행하시는 거죠. 693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보시기 급하신 분들은 보실 수 없으면 그거를 필터링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만 일단 체크해서 보신다든가. 그럼 시스테마틱 리뷰는 누군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체계적으로 논문 고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동향 파악하실 수 있고, 어떻게 논문 주제 잡아갖고 레퍼런스 어떤 방향으로 연구 시작하실지 화면에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아까 AI 검색한 검색식 제시한 검색식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또 이거 오늘 어제 처음 해봤는데 요거가 나와서, 근데 다시 물어보면 이 질문이 안 나오고 다른 또 제시가 나와요. 근데 요 순간에 요렇게 나왔어요. 그 펀메드 검색 전략 좀 짜줘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제가 검색을 쪼개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건이 나오는 거 있죠. 아직 다 믿지 못하겠구나. 뭐 근데 진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SR 쓰시는 교수님인데 리비전이 왔대요. 검색식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시라고. 요즘에는 SR은 그런 검색식이 중요해서. 근데 검색식 주세요. 그럼 제가 보강해드릴게요 하는데 두 줄이 왔어요. P하고 I가. 근데 메쉬가 없었어요. 메쉬가 아예 통째로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통제어를 안 물어보고 자연어로만 물어봐서 나온 걸로 검색을 돌리셨더니 피어 리뷰하신 분이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된다고 리뷰전을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해서 드렸어요. 이만큼 해서 드렸더니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면 분석한 논문보다 제가 검색해서 드린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뭔가를 하셔야 돼서 좀 괴로워하셨지만, 그렇게 재현 가능한 검색식이 연구 논문에 있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펀메드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0건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엔드가 계속 조합이 돼서 그럴 거예요. 엔드가 계속 조합이 되면 계속 논문은 누락이 됩니다. 누락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제가 질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웃컴을 다 엔드 조합으로 하겠다면 그거는 반드시 보겠다라는 건데, 연구 논문 중에 스마트폰하고 소아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해서 부작용 중에 그 디프레션하고 슬립 장애
하고 아까 뭐죠? 그 세 가지였죠, 제가. 그거 세 가지를 다 쓴 논문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연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개 쓴 거나 하나 쓴 거는 있을 텐데 아웃컴 자체가 세 가지를 다 쓴 논문을 엔드로 걸러라 했더니 연권 나온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조합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질문하실 때 AI한테 검색식을 체계적으로 PICO 각각 작성해줘라고 하면 또 잘해요. 그럼 그거를 엔드 조합하실지 OR 조합하실지 같은 개념끼리는 OR 조합하시고 다른 개념끼리 엔드 조합하셔갖고 파이널로 보시면 됩니다. 쪼개서 질문하면 또 잘해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질문하지 마시고 쪼개서 질문하셔갖고 검색 결과 얻으시는 거 펀메드로 오셔서 검색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요런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덜한 요런 태그들은 요런 메쉬, 그다음에 TW 뭐 이런 태그들은 저희가 펀메드 교육할 때 좀 자세하게 하긴 해요. 그 펀메드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드밴스 서치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안에서 검색해라라고 하는 이 필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타이틀 앱스트랙에 있는 이 용어만 검색해줘 이것도 됩니다. 태그 모르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을 짜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검색하시는 게 헷갈리시면 저는 엑셀에다 정리된 걸로 검색식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걸 부서에서 붙이셔서 쿼리에다 붙이셔서 검색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어떻게 하시든 한 번은 전략적으로 검색을 좀 잘 하셔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검색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교육을 이렇게 짧게 하긴 처음인데 컴팩트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90분짜리 교육을 준비한 거라 이제 생성형 AI, 이거 다 아는 내용을 좀 정리한 거긴 한데 생성형 AI에게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좀 입력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메쉬 통제어 검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짜 메쉬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메쉬 데이터베이스 꼭 친숙해지셔서 확인 정지하는데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색식은 이제 펀메드 어드밴스 서치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AI가 제시한 거는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말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또는 쪼개서 검색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체계적으로 제한 가능하게 수집하고 뭐 당연한 얘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혼재 배제하시는 거는 결국 연구자의 몫이어서 검색 결과 건수에 되게 민감하신데 사실 뭐 검색 결과의 건수를 임의로 줄이시는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신 논문을 찾으시거나 정확도 높은 논문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그림으로 제미나이에게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화살표까지 해서 만들어줬는데 슬라이드에 다 담기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미나이하고 그 챗GPT에 도구 들어가시면 캔바라고 있고 이미지 만들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이런 거 잘 만들어줘요. 나중에 연구계획서 쓰실 때 마무리 뭐 이렇게 딱 하셔도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일,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찾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90분을 달려왔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시간 따로 갖겠습니다. 따로 갖고 필요하신 거 질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질문 못 하실 것 같으시면 이메일, 전화,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질문 드리시고 도서관도 자주 오시고 논문 쓰시다가 안 되시면 전화 주시면 또 같이 검색도 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